100만 독자들과 함께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가슴 속명언입니다. 한 주의 고단함이 마음에 가득 쌓이는 밤,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이고 계실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양복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우려 할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이 발언은 이양복 선생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장, 온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했던 척박한 상황 속에서 남긴 가르침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오성과 한음의 오성 대감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을 온몸으로 막아낸 최고의 공신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받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인 광해군 시절, 그는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북청이라는 춥고 낯선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수십 년간 헌신했던 조정과 세상으로부터 한순간에 지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리에서 밀려나 외딴 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이와 비슷한 감정을 마주하곤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 모든 청춘과 감정을 아낌없이 갈아 넣었는데 자식들은 제 살길 바빠 연락 한 통하기 힘들어하고 사회적 역할이 하나둘 줄어들 때 우리는 문득 내 자리가 좁아진 것 같아 깊은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한한 서린 마음이 밤마다 가슴을 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양복 선생은 그 차가운 북청 유배지에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내 삶을 바라볼 자유를 얻었다며 의연한 기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에 홀로 시를 지으며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았지요. 내 자리가 좁아졌다고 느껴질 때 이양복 선생의 이 묵직한 격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명함이나 타인의 반응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책임을 훌륭하게 완수해 낸 영웅들입니다. 이제는 외적인 시선을 거두고 나를 위한 온전한 주권을 다시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양복은 말했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과 서운함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이양복 선생이 유배를 가게 되었을 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자식 세대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던 사람들이 권력의 흐름에 따라 한순간에 돌아서서 침묵하거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문이 위태로워지자 가족과 자식들조차 그 원망의 화살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밤마다 가슴을 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처들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좋은 옷 한 벌 편하게 못 사 입으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주변을 챙겨왔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밀려오는 섭섭함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큽니다. 가슴 깊은 곳에 원망이 앙금처럼 남아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양복 선생은 그 깊은 한흔의 순간에 타인을 향한 서운함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내 손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세상이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들을 원망하기보다 그 서운함 자체를 내 마음 밖으로 과감히 밀어내야 비로소 내 영혼이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무심함을 나에 대한 소홀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무거운 감정의 끈을 탁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을 지워낸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를 향한 깊은 연민과 진짜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양복은 말했습니다. 외부의 자리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쌓아온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양복 선생이 북청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머물러야 했던 곳은
영의정 시절의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초라한 흙방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또한 차가웠고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대접 또한 형편없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게 자리가 좁아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다고 해서 결코 품위를 잃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방에서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며 검은 꼴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물리적인 자리가 초라해졌을지언정 내 존재 자체의 고귀한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사회적 직함이 달라지거나 주변의 대접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위축되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굳이 세상이 거창한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아도 모진 풍파 속에서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내 책임을 온전히 다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당당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과 흰머리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멋지게 항해해왔다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외부의 자리가 좁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내공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영웅이다 라는 단단한 기백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백사 이항복 선생의 깊은 가슴속 명언을 새겨봅니다. 세상의 평가나 자리가 좁아진 것에 위축되지 말고 내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내면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세상을 향한 억울함과 섭섭함을 마음에 오래 두지 말고 나를 위해 과감히 비워내어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외적인 명함이나 환경이 변하더라도 삶을 버텨온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신뢰하며 당당한 기백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밀려나거나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파를 다 이겨내고 이제야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만의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모든 서운함과 무거운 응어리는 오늘 밤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깊은 평안함만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낼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나갔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평온한 밤 되세요.